안녕하세요. 은솔하나와 함께하는 경제 스케줄입니다. 5월 셋째 주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비롯해 여러 연은 총재들의 연설과 소매 판매가 가장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스케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월요일 경제 지표로는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지난 10일에 마지막 발언을 했는데요. 당시 오는 6월과 7월 FOMC에서 각각 기준금리 50b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연준의 목표 달성을 낙관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화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여러 경제 지표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경제의 연착륙 혹은 경착륙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가늠하고자 할 텐데요. 이날 발표될 4월 소매 판매는 지난 2, 3월의 부진한 흐름에서 지속적인 자동차 판매에 힘입어 다소 반등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4월 소매 판매가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1.1%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0.5%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소매 판매의 반등세가 확인된다면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다소 경감하면서 채권 매도 재료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 3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월스트리트 저널 주최 컨퍼런스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언 내용에 시장이 다시 출렁일 수도 있겠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도 이날 연설할 예정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날 월마트와 홈디포 등 여러 필수 소비 관련 기업들이 실적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소비 지출과 소비 패턴에 어떤 영향력을 줬을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미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일단 미국의 가장 큰 소매업체인 월마트의 경우 저가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입 수준의 소비자를 이끌어들일 수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월마트는 긍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엔 1,388억 8천만 달러의 매출과 1달러 47센트의 주당 순이익이 전망되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EPS가 12% 감소한 겁니다. 실적에서 원자재 값 급등과 인건비 압박을 잘 견뎌냈을지가 체크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전자상거래 매출도 주목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동일 점포 판매가 올해 약 3%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에 전자상거래 매출은 1.9% 성장할 전망입니다. 전자상거래 매출이 지난해 37% 성장한 대비 많이 둔화했을 것이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많은 소비자들이 다시 오프라인 매장을 찾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같은 날 주택 개선용품 업체 홈디포도 실적 발표하는데요. 365억 7천만 달러의 매출과 3달러 68센트의 주당 순이익이 전망됩니다. 지난 연말까지 홈디포는 탄탄한 매출을 기록한 바 있지만 객단가가 감소하고 반면에 비용은 상승해서 총 마진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우려됩니다. 지난 2월 홈디포는 투자자들에게 2022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동일 점포 매출 성장은 11% 상승했던 2021 회계연도에 이어 올해에도 다소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주당 순이익 역시 작년에 30% 성장에 이어 낮은 한 자릿수 퍼센트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가 꺾이는 수요일입니다. 이날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원유 재고가 있는데요. 주간 원유 재고는 지난주에 전주 대비 약 800만 배럴 증가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전주 대비 다시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4월 건축 승인 건수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주택시장 데이터는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캐터필러가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합니다. 캐터필러의 수익 성장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전략 및 기술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으로는 이날 로우스와 타겟 등이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목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지표로는 이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5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지수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4월 기존 주택 판매 역시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상치가 562만 건입니다. 3월달 발표치인 577만 건보단 낮아진 수치고요. 지난해 4월 발표됐던 585만 건보다도 낮습니다. 이날 실적으로는 미국의 정보통신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스가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하는데요. 실적에서 133억 4천만 달러의 매출과 86센트의 주당 순이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년 동분기 대비 실적에서 성장한 수준인데요. 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안전한 하이브리드 작업 환경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월 척 로빈스 CEO는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스코 장비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예상하고 있다 전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사의 클라우드 기반 보안 플랫폼인 Secure X 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원가가 총 마진에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발표되는 실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실적 발표하는 업체로는 농기구 제조업체인 디어와 보안업체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있는데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경우 이번에 13억 6천만 달러의 매출과 1달러 68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전 발표했던 실적보다 성장한 거고요. 팔로알토는 8개 분기 연속 수익과 어닝 비트를 기록했지만 최근 한 달 동안 주가는 21% 하락한 바 있는데요. 발표되는 실적 이후의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